안녕하세요. 너너블리TV 너너블리입니다. 너너블리의 이야기할 때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치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질은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증상인데요. 치질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서로는 기원전 1700년에 파피루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카시아 잎, 흙을 섞고 빻아서 만든 연고를 바르면 즉시 나을 것이다 라는 치료법이 기록된 적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명인들도 겪었던 질환 중에 하나죠. 그중 가장 유명한 일화는 18세기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의 패전 요인이 바로 치질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승리를 결정지을 타이밍에 치질 통증으로 인해 밤새도록 앓다가 적군의 전열을 재정비할 틈을 주어 패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오래된 질환인 이 치질에 관한 증상과 관리 방법, 그리고 양리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질이란 의학 용어로는 치핵이라고 합니다.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치핵, 즉 치질은 직장 하부에 있는 정맥이 확장되거나 부어오르는 증상을 말합니다. 한국, 영국, 오스트리아에서 실시된 역학조사에 따르면 인구의 14에서 39%나 치질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치질은 직장 내부에 발생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항문 외부로 드러나 보이거나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내부 치질, 즉 내치핵과 외부 치질, 즉 외치핵으로 분류됩니다. 우선 내치핵은 항문의 내부 치상선 위쪽에서 발생하는데요. 이 부위는 내장신경이 분포하고 있어서 통증과 자극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합니다. 따라서 심화되어 외과적 수술을 받을 때 마취를 거의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화되면 점점점 커지다가 항문관 바깥으로 밀려나올 수 있는데요. 이 정도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나누게 되고 이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 치질은 치상선 아래 조직에서 발생하는데요. 이 부위는 통증과 자극에 민감해서 심화되어 외과적 수술을 할 시에는 마취를 하고 치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치질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식이습관 개선입니다. 하루에 20g에서 30g 정도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1.5에서 2리터 정도의 많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출혈이 있는 환자에게 효과적인데요. 완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6주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배변 활동을 할 때 긴장하거나 몸을 구부리지 않아야 하는데요. 또한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입니다. 세 번째로 가능하다면 변비 또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피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45도에 따뜻한 물로 15분 정도 좌욕을 하루에 2~3번씩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좌욕은 염증과 부종을 줄이고 관략근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그 결과 내부 관략근과 항문관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관략근 근육의 자극과 가려움증이 완화됩니다. 이러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증상 완화를 위한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치질은 보통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는데요. 증상이 있더라도 치질은 부위 특성상 정도가 심각해져야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약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자가 진단을 하여 자가 치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치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에는 우선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먹거나 바르는 진통제와
국소적인 부종을 줄이거나 접촉성 피부염을 치료하는 스테로이드 외용제가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이 국소 마취제와 스테로이드, 그리고 그 외적으로 완화제, 방부제 등이 모두 혼합된 외용제들도 출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접촉성 피부염이 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복합제에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비타민 E, 상처 치료를 위해 비타민 A, 세포재생 목적의 알란토인이 함유된 것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항생제나 혈액순환 개선제가 포함된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단독 성분으로도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단독 제형의 경우 항문 점막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역시나 일주일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스테로이드가 없는 외용제를 사용해 주세요. 다음으로 관략근 경련 방지제입니다. 성분으로는 니트로글리세린이 있고 이 약은 내부 항문 관략근 경련을 줄여서 일시적으로 진통 효과를 보입니다. 다음으로 정맥의 탄성력을 증가시키는 정맥 활성제가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먹는 약에 들어있는데요. 정맥 활성제는 주로 염증이 심하고 출혈이 있는 치질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고 도베실레이트, 칼슘 등이 그 예입니다. 이 정맥 활성제는 정맥의 탄성, 미세혈관 투과성 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출혈 증상이 감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치질에 관한 총 4가지 관리 방법과 4가지 약 성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방법들로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된다면 병원에 가셔서 외과적인 처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구독자 여러분들은 평소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 잘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너블리TV 너너블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